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박대용입니다. 게시판에 올린 걸 답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일일이 타이프를 쳐서 글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보면 450번 대수정규분포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수정규분포가 뭐냐? 로그를 취하는 것이 대수정규분포냐? 그렇습니다. 그죠? 분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측정치는 여러 개 데이터예요. 그죠? 여러분 게시판에 보면 지금 50개의 데이터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죠? 측정치, 실제 측정치입니다. 실제 그 먼지 노출 농도를 측정한 건데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50개가 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평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반에 전체 점수가 어떻게 되냐? 50명의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어떻게 되냐? 평균 얘기하죠. 그죠? 평균 가지고 근데 그 데이터의 특성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점, 4점, 6점 이런 3개의 데이터가 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5와 1과 9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평균은 5죠. 그죠? 평균 5고 이것도 평균이 5입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5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얼마냐? 5다. 근데 똑같나요? 다르죠. 그죠? 뭐가 다르냐면 변이가 다릅니다. 그죠? 이쪽으로 퍼진 정도가 다르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차이가 있고 평균과 이것은 작은 값은 마이너스 4, 이건 플러스 4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변이가 1이고 이건 변이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뭐 각각의 변이가 다 다르면 뭐 마이너스 3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2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변이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각 값의 값에서 평균치를 뺀 값. 이것이 변이죠. 그죠? 디비에이션이에요. 그죠? 디비에이션. 이 디비에이션이 여러 개 데이터가 나와요. 그죠? 여러 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 개 데이터 있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그것도 평균을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 데이터가 나오는 이게 변이죠. 그죠? 변이.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것. 여러 개 데이터가 나와요. 여러 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디어라는 경우 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 0이죠. 그죠? 0이죠. 이것도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4. 0이죠. 그죠? 안 되죠.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계산이 안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계산이 안 되면 우리가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 분명히 0은 아니잖아요. 그죠? 4지 이게. 그러니까 제곱을 시켜요. 왜냐면 마이너스 값 때문에 이게 지금 계산을 못 하는 거니까. 제곱을 시킨 다음에 n개로 나누는데 n개가 아니고 사실은 가운데 측정값은 평균값은 정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n-1이 되는 겁니다. 샘플에서는. n-1이 되고 제곱을 시킨 걸 원래 돌리려면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은 가능했죠. 그죠? 원래 돌리려면 루트를 씌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편차라는 거예요. 그죠? 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려면 최소한 두 개의 값은 얘기를 해줘야 데이터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특성. 하나는 평균, 하나는 표준 편차.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다 얘기한 때는 평균은, 이 분포가 여러 개를 측정했을 때 이런 종형,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이런 종형. 즉, 가운데 평균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펴진 정도가 대칭을 이루는 이런 상태. 대부분의 우리 자연계에서 이제 측정치를 해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죠? 몸무게, 키 등등. 이런 경우는 가운데 평균값.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요 벌어진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벌어진 정도의 평균값. 이렇게 하면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그죠?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작업 환경 측정이나 환경 측정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측정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한 데이터도 한번 그 분포 그림을 보세요. 분포 그림을 보면 이런 찌그러진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작은 데는 좀 적고 높은 데는 많은 이런 게 나타나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건 왜 그러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현상은 이제 자연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가 보이고 3번에 보면 세 번째 질문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환경 중에 이런 대수 정규분포 또는 뭐 기하 정규분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포가 나타나냐? 환경 중에 측정치가 환경 중에 측정치가 왜 그러냐. 세 번째 답을 지금 중간에 해버리면 하나는 이게 환경 농도가 높다고 한다면 ppm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정규분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환경 중의 농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또는 희석돼서 계속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0점 농도가 낮으면 이게 농도예요. 농도가 낮고 이게 분포인데 그죠? 프리퀀시에 나타나는 빈도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굉장히 ppm 수준으로 낮으면 이 그래프가 이동하겠죠. 그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관리해서 이동하거나 뭐 하여튼 이동합니다. 아주 높은 경우는 드물어요. 그죠? ppm 수준으로 낮아져요.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퍼져있던 분포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0보다 낮은 농도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한쪽이 막혔습니다. 한쪽이 막혔으니까 이런 찌그러든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환경 중의 농도는 아주 낮은 거는 다량으로 나타나고 0 근처, 그죠? 0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죠, 그죠? 0 근처는 많이 나타나고 가끔 이렇게 높은 것이 나타나고 특히 작업 중에는 톡톡톡 튀는 값이 나타나죠, 그죠? 이래서 분포가 이런 찌그러진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니까 이거의 평균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쯤을 얘기해야 되죠, 그죠? 여기쯤. 이 데이터의 특성을 얘기하려면 여기쯤을 얘기해야 되고 분포는 이쪽이 짧고 이쪽이 넓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걸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서 저렇게 그냥 산술 평균을 내버리면, 그냥 평균을 내면 평균치가 여기쯤 와닿습니다. 여기쯤. 계산해보세요. 여기쯤 와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준 데이터의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43이 나와요. 43. 그런데, 그리고 표준 편차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계산 나오긴 나오죠. 그죠? 계산기로 두드리면. 그러면 어떤 모양을 그려내냐면, 이 그래프는 어떤 거하고 똑같이 나오냐면, 평균치가, 여기다 그려보면, 밑에다 그려보면, 이 평균치가 여기고, 표준 편차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르죠? 지금 아까 이 노란 선, 이것이 원래 분포였는데, 평균을 그냥 구해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내주면,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다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데, 그죠? 사실 이런데. 얘기 안 되죠. 얘기 안 되니까 정확히 데이터를 표현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정확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평균이 약간 이쪽에 있고 밑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변이가 없고 이쪽으로 크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러한 분포의 특성을 보이는 걸 우리가 기하분포라고 얘기하고 기하분포라는 것은 작은 데서는 조금씩 크기 상태로 올라가다가 크면은 똑같은 한 칸 올라갈 때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로그 스케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로그 스케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자연 로그죠. 그죠? 자연 로그로 옛날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계산기가 없었을 때 상용 로그를 쓴 거고 여기 상용 로그를 쓰나 자연 로그를 쓰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산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대수 분포를 하게 되면 대수 분포로서 직접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직접 평균을 구하면 아까 말한 대로 큰 값에 의해서 이쪽으로 치우친 그런 평균이 나오게 되고 표준 편차도 그냥은 못 구해요. 그죠? 그냥 구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밑에처럼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계산이 안 되면, 그죠? 계산이 안 되면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은 어떤 상태로 변환을 시키냐면 이런 정기분포를 하는 상태로. 그죠? 정기분포를 해야만 아까처럼 평균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기분포로 변환한다는 것, 기하분포를 정기분포로 변환시킨다는 것은 여기를 한번 비춰볼까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조금씩 위로 커지는 스케일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때,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갖다가 정상적인 상태로, 그죠? 산술적인 크기로 변환시켜져지고요. 그것이 바로 로그 변환,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어떤 값에 ln을 취하거나, 그죠? ln을 취하거나 또는 뭐 상용 로그를 취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일단 변환이 돼요. 물론 작아지죠, 값이 작아지지만. 일단 분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평균도 계산이 가능하고 이 지오메트릭 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일단 지오메트릭 민을 계산하기 위한 값이에요. 아직 지오메트릭 민은 아닙니다. 좁아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가능하죠. 그죠?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계산한 다음에 로그 변환을 시켰기 때문에 거꾸로 원래의 평균 GM GSD,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안티로그, 역변환을 시켜주면, 역변환. 10의 X승. 이게 상용 로그로 하면 10의 X승, 자연 로그로 했다면, 자연 로그 2의 X승 해주면 돌아옵니다. 계산이. 그렇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럼 왜 대수, 즉 로그를 취하는 대수 정기 분포를 사용하느냐?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죠? 데이터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 이걸 그냥 산술 평균하고 산술 표준 편차를 내게 되면 데이터를 왜곡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그래서 95%가 뭐 여기다, 기준이 여기다. 기준을 넘어갈 확률이 위에서 보면 요만큼인데 밑에서 보면 요만큼이라는 거죠.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게시판 밑에 글로 정리해 놓은 걸 갖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